스마트팜? 그거 유리로 만든 농장 아니야?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 에이, 스마트팜 하면 편하게 농사 짓겠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 짓는 코타디노입니다. 몇 년째 농업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농업인 입장에서는 마냥 편해지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2년간 농업 입문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시공이 지연되어 난감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참여하시면서 토론할 수 있는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미디어와 교육, 농업 관련 홍보기관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만을 집중으로 다룹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농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종사하지 않는 분이라면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ICT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농업은 온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조금 시선을 돌리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 축사, 스마트 가수원, 노지 스마트팜 등도 충분히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농업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의 정착과 인구 분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이라는 대분류로 통합하고 정부와 미디어에서는 홍보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현대 산업의 구조와 농업인 대우에 맞물려 영농 창업에만 초점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같은 말로 들리시겠지만 기농과 영농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농은 농사를 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직업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경영이 아닌 농사라는 직업적인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영농은요, 농업을 경영한다가 주목적이 됩니다. 농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의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 즉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영농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큰 뜻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조금 더 고급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접근의 사탕발림에 홀려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숫자가 정말 많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표 경영자보다 현실에서 재배사라는 농업 현장에 부르는 기술적 호칭이 전문 지식인과 기술직으로 인정받을 필요성과 함께 현재 현장에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농업인 유입 사업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창업 자금의 5억 원 대출, 조건은 1.5% 고정금리와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합격 후 3년 동안 월 약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건 젊은 농업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국가 사업이죠. 다만 여기에도 스마트팜, 6차 산업 등 요즘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나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창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쉽게 보고 접근했다가 엄청난 손해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죠. 그러면 안 돼.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청년 사업이 스마트팜 청년 보육 지원 사업인데요. 해마다 지원율은 증가하고 있고 23년만 해도 전국 지원 평균은 4.5대 1이었다고 합니다. 20개월의 이론, 실습, 경영 과정을 골고루 분배해서 효과적인 고가의 교육 과정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비는 전체에 무료이며 월에 70만 원을 교육기간 동안 지원비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지원비로 일부 생활비, 임대농장 운영비 등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정말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육입니다. 아쉽게도 수료 시기가 다가올수록 영농 창업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일 큰 걸림돌은 평당 100만 원 수준을 넘어서는 유리온실의 구축 비용입니다. 1000평을 유리온실로 구성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이 규모로만 한다고 해도 10억이죠. 그것도 청년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 한들 이거 너무 어려운 선택 아닌가요? 저는 이 보육사업의 지원자 대비 영농 창업의 실제 비율을 2년 전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23년도에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결국 창업률은 평균적으로 10%에 미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궁금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교육생, 졸업생, 임대 운영자, 23년 합격자분들 중에 함께 자리를 가져 만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경험한 후에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스펙으로 자신의 꿈
꿈꾸는 농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유리 온실과 첨단 장비를 투입하는 비용 투자를 대출까지 진행해서 한다 해도 성공에 대한 확률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린 분들의 의견, 이 두 가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상황이었다면 현재의 농장 구축을 고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한 진실은 시설 비용이 2배가 투입된다 한들 본인의 농산물만 가격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함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농업이냐 다른 직업이냐의 길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적으로 농업 현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게 됩니다. 영농이 아닌 기농의 시점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농산업 관련 기관에서 고려해 주시는 건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안건을 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한 청년 농업인 육선 방법 중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은 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순으로 정부 지원 내용을 바꿔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보육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 보육사업으로 재정비하는 구조를 먼저 협의를 하고, 시설 과출유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각 거점에서 주변의 지자체 특화 작물을 눈여겨보셔서 구성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영농창업이라는 거대 과제를 먼저 던져주기보다는 귀농이라는 부분으로 입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좋은 지원사업의 단점이 확인된다면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목적에 맞게 다시 고쳐나가는 것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답이 없다고 포기한다는 건 인생이 답이 없어 포기한다는 말과 뭐가 틀린가요? 농업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매력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지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착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단시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예측되고 드러나고 있다면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것이 지금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께서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